네, 두 번째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과 공정능력지수. 히스토그램은 우리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나칠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SQC가 바로 히스토그램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강의를 올려놨지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곳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내주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지금 히스토그램 하기 전에 데이터 종류를 좀 미리 봐야 됩니다. 데이터는 계량치와 계수치로 분류를 합니다. 계량치는 뭐냐면 연속값이에요. 양으로 측정되는 값. 계수치는 불연속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필드에 나가서 딱 두 가지예요, 데이터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TV를 만드는 곳에 기계 부분에 또 가서 기계 계열은 금형이나 기계 계열은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반드시 데이터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들 강의를 다니면서 뭘 만듭니까? 창원에 가면 뭐 굉장히 그 중기를 만든다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 하게 되면 텔레비를 만듭니다. 아니면 뭐 노트북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달성공단에 가서 보면 자동차 부품을 만듭니다. 또 항공회사 가서 보면 약품 이런 종류를 만듭니다. 표면 코팅용을 만듭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비행기를 만드는 곳이나 아니면은 어린이들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도 뭘 만드느냐 그러면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고 있지 따지고 보면 뭐 여러 가지 텔레비를 만든다, 세탁기를 만든다, 비행기를 만든다,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 자동차를 조립한다. 그건 따지고 보면 조금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만드는데 딱 두 가지예요. 연속값이냐 불연속값이냐. 연속값은 뭐예요? 여러분 길이를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가장 길이가 뭐예요? 가장 큰 길이 우리가 주로 보면 그래도 킬로미터. 그 밑에 단위가 미터, 그 다음에 뭐예요? 센티미터, 그 다음 밀리미터, 그 다음에 미크론, 쭉 가서 뭐예요? 나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뭐 100만 분위를 하게 되면 뭐 옹스트롱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그 다음에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메가톤, 톤, 그 다음에 킬로그램, 그램, 밀리그램, 또 밑에 있죠.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왜 내려가느냐? 그럼 뭐예요? 연속된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수치는 뭐냐면 불량품의 개수, 사고의 건수, 결근자 수.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반이 33명, 34명, 22명인데 내가 월요일날 6, 7교시에 33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실은 29명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결강이 4명이죠. 제가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어떻게 뭐 빙 놀다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강의 중에 그렇지만 여기가 재적이 몇 명인데 결근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총장님 33명인데 4명이 결근했습니다. 결강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되겠죠. 그럼 제가 뭐요? 예 지금 오늘 결강이 2.99명입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상하다. 저 생산품질관리 박 교수 이상해요. 정신병원에 보내봐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 건수, 불량 건수, 결근자 수 이렇게 개수적으로 하는 거는 끊어져요. 한 명 불량 개수 5개 이런 거지 2.5개, 3.7명이 결강을 했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인데 딱 두 가지예요. 연속값이냐 불연속값이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그거를 축으로 해가지고 쭉 했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가면 정확도냐 정밀도냐. 이 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정밀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 필드에 나가서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품질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제 목표인데 시간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협조하면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냈는데 지금쯤이면 지난번처럼 꽤 많은 한 4, 50명 정도가 내야 되는데 지금은 몇 명이 나오는데 6명이 과제를 냈는데요. 내가 보니까 히스토그램에 관련된 과제는 6명 중에 숫자도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수님 이게 측정 간격이 돼서 막힙니다. 이거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이걸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제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나한테 전화를 하시오. 그럼 내가 이거는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자로 얘기를 못 한다. 그럼 전화를 그래서 몇 명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진짜 그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한 사람은 전화로도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위해서 제가 그걸 다루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지금 왜 하느냐 보세요. 어떤 조건에 처해진 데이터가 존재하는 범위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도출되는 숫자를 우리가 한자 그대로 해서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수표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그램이 언제부터 나온 줄 알아요? 중학교 수학책에 나옵니다. 중학교 수학책에. 왜 이렇게 빨리 나올까? 애들한테 어렵게 그렇게 했더니 중요해서 그래요. 그런데 알아들을 때 가르쳐주면 좋은데 여러분 가서 조카나 아니면은 주변에 중학생 교과서 1, 2, 3학년 거 보세요. 예전에는 2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요즘에 1학년 때부터 좀 당겨서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좋은 품질을 만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정, 같은 설비, 같은 작업 표준, 같은 재료에서 만들어도 완성된 제품의 품질은 뭐가 생긴다? 산포가 생겨요. 퍼져. 왜 그래요? 포யம் 때문에요. 포യം. 사람도 기능이 다르고 훈련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장비도 어떻게 해요? 기름치고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베어링도 안에 리테너 안에 그리스가 있어서 해줘야 돼요. 기름도 주기적으로 쳐줘야 되는데 아예 3년 동안 기름 안 치면 안에 베어링 다 달아지고 그리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만 하는 거예요. 예방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재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프레스 할 때 이상하니 버가 생긴다 이런 경우 뭐예요? 예전에 들어왔던 것보다 인장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장 강도가.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지면 품질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R을 줘야 되느냐 C를 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완전히 피어싱을 한다 치면 거기에 닿는 그 면이 강도가 얼마에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포엠이에요. 포엠. 그래서 포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산포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하고 아마 학기 마지막 때 6시그마, 3시그마 회사의 그 품질의 차이가 뭔지를 제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6시그마 수준의 회사가 있어요. 3시그마 수준의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6시그마 회사가 2배만큼 잘하는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 3,000배만큼 잘하는 회사입니다. 왜 그럴까? 이상한데. 그래서 조금 무지한 CEO들은 여러분 우리 6시그마 활동을 한다는 대로 원천히 2배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회사요. 품질에 대한 기대는 안 해도 됩니다. 못해요. CEO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자.
그러니까 사장부터 팀장 정도의 관리자들은 임원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은 품질 관리적인 측면에 사고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를 조정도 해야 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면 면면이요. 바람 불면 태풍 불면 쓰러져 버려요. 회사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고 좀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집단 성질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어들이 좀 몇 개 나오는데 이거는 실습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작성 방법은 내가 이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데이터를 여러분이 하루에 5개씩 샘플링을 해가지고 20일 작업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로트를 약 10만 개의 로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100개 이상 하면 좋죠. 예를 들어 100개는 금방 돼요. 원식부터 한다 하더라도 100개가 되죠. 20일만 해도. 서너식부터 한다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300개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한다 그래도 200개예요. 그런데 일감이 많아서 25일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한 달에 125개. 그 다음에 서너식부터 하게 되면 375개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는 우와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금방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100개에서 찾으면 좀 어려우니까 뭐 한꺼번에 찾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요 첫 줄 이렇게 해서 열체값까지 최대 최소를 쭉 구호한 다음에 100개가 뭐 10개가 됐죠? 10개 중에서 최대 이걸 뭐요? 4.2 이걸 우리가 극대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최소치에서 제일 작은 값 10개에서 찾으면 되죠. 3.96 이걸 우리 극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3.96에서 4.2이다라고 최대값 최소값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 세 번째는 기둥을 몇 개 세울까 우리가 K라고 해요. K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K는 뭐요? 루트 N이에요. 100개면 100개 데이터는 뭐요? 10개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150개 정도 데이터를 얻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루트 150 얼마 돼요? 12 곱하기 12는 144니까 한 12개 정도 세우면 되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80개 정도 됐다 그러면 뭐요? 약 9개 정도 세우면 되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10개 세워라 9개 세워라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기둥의 수는 최소 7개 이상 최대 12개 이하로 그러니까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개 정도로 세우는 게 우리한테 데이터를 빨리 왜곡시키지 않고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이 여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저것 때문에 내가 한번 이쪽에 설명을 적어놨어요. 우리 좀 순서 1, 2, 3, 4가 지금 뭐예요? 지금 H는 지금 구간의 폭을 우리가 H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구간의 폭은 뭐라 그랬어요? 최소 측정 단위, 측정 간격, 측정의 최소 단위에 뭘로 한다? 점수배로 한다 이렇게 났어요. 이걸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최소 측정 단위, 측정 간격, 측정의 최소 단위 이걸 뭐예요? 같은 말이라고 해놨죠. 니꼴 같은 말. 어떤 사람들은 통계학자들은 분해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반만 맞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측정하는 데 있어서 번역 헬퍼스로 재면 10분의 1까지는 우리가 최소 측정 단위를 인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메타로 하게 되면 뭐요? 100분의 1, 그 다음에 우리 3차원 측정기로 해서 하게 되면 1000분의 1까지는 우리가 믿어주죠. 안심 가게 데이터를 해주죠. 그런데 번역 캘리퍼스로 가지고
10점, 파이 10.02mm를 쟀다고 이렇게 탁 제시하면 어때요? 못 믿겠는데 10.0 못 믿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걸 뭐요? 1000분의 1짜리가 나오는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로 쟀다 그러면 이 정도는 믿어주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값은 뭐 3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최소 측정단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측정단위. 그러니까 번역 캘리퍼스는 10분의 1까지 최소 측정단위를 보통 인정을 해줘요. 물론 25분의 1이니까 100분의 1까지 이론적으로 그래도 번역 캘리퍼스는 최소 측정단위를 100분의 1까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수배는 뭐예요? 정수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정수배예요. 0.5, 1.5배, 2.5배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수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배 이거는 정수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대면을 하게 되면 주로 내가 이런 예를 좀 들어봅니다.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데이터 1은 1, 3, 5, 9, 13 이렇게 배열이 되고 이게 데이터 1으로 칩시다. 데이터 2는 2.59, 3.59, 5.99, 7.99, 15.59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 3는 1, 10, 100, 만, 10만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 4는 2.8, 4.8, 6.8, 10.8, 14.8 이렇게 배열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1, 3, 5, 9, 13을 보고 측정 간격이 얼마입니까? 하고 했어요. 이걸 쭉 보고 측정 간격이 얼마인지 내가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측정 간격을 한번 해보세요. 측정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가서 진짜 강의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거를 맞추는 사람이 5%가 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구간의 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질문을 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해봐야 지금 몇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먼저 넘어야 됩니다. 한번 5분을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걸 한번 본인이 한번 좀 적어봅니다. 측정 간격. 측정 간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소 측정 단위, 측정 간격, 측정이 최소 단위인데 나도 길게 쓰기 싫어서 측정 간격이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 5개씩을 보고 측정 간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작성을 먼저 해봅니다.
어떤 학생은 뭐 30불 줘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 답이 뭐지? 라고 합니다. 답이 뭐지? 라고.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뭡니까? 2가 되고, 여기 2가 되다가 왜 갑자기 4가 되고, 4가 돼서. 어떤 사람은, 12 나누기 4 해가지고 값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만은, 우와, 차가. 그래서 뭐, 하여튼, 별의별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답은 뭐냐면, 이건 1이에요, 1. 요거는 0.01이에요. 0.01.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0.1이에요. 0.1. 그러니까, 최소 측정 단위가 1이고, 요건 0.1이고, 0.01이고, 요건 1이고, 0.1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측정 간격을 그러니까 이 간격을 해서 여기도 뭡니까? 간격이 1, 2가 되고 여기 또 2가 3이 되면 좋은데 2가 되고 여기는 또 갑자기 얼마 됐어요? 8이 되고 이거 뭐야? 하면서 짜증내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 공부는 짜증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예요. 이거 값이.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는 100분의 1 단위였죠. 그래서 지금 공식대로 10분의 K 기둥 10개 세우겠다. 그리고 최소치가 4.2이다. 그리고 최대치가 4.2, 3.9이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계산이 1000분의 1이 나왔죠. 1000분의 1까지 0.026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최소 측정 단위가 얼마예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서유입을 할까? 아니면은 이걸 버릴까? 올릴까? 우리가 5까지는 올리는 거죠, 보통.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0.03.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소 측정 단위의 정수배 3배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 풀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연습 문제에는 최소치가 얼마입니까? 5.3이에요. 최대치가 7.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치 마이너스 최소치를 R이라고 렌즈에서 R. 그러면 2.4예요. 그럼 여기를 뭐요? K를 10개로 하겠다니까 0.24가 되는 거죠. 0.24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연습 문제에서 최소 측정 단위, 측정 간격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0.1이잖아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여기 얼마예요? 우리 최소 측정 단위 0.1이잖아요. 0.1. 그래서 지금 0.1에 맞추려고 보지 뭐요. 그런데 지금 계산한 거는 얼마입니까? 계산한 거는 100분의 1이죠. 그래서 4니까 이거를 버리자. 그래서 0.2가 기둥 한 개에 폭이 되는 거예요. 0.2가. 그럼 어때요? 아까는 저기는 우리 교재는 0.026을 0.03으로 했더니 어때요? 기둥이 K가 계산적으로 10개를 하고 싶은데 결국 몇 개가 됐어요? 9개가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D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기둥이 한 12개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K는 고루 루트 N인데 이게 절대치가 아니에요. 약 10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많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측정 간격에 대해서 있었지만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어떤 질문이 좀 많이 있었냐 그러면 표준 편차 지금 여기 보면 공식이 여기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도수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래서 제일 첫 구간이
최소치 3.96 마이너스 2분의 측정 간격 100분의 1이니까 3.96 마이너스 0.005니까 3.95죠. 3.95에서 얼마씩이요? 0.03씩 더해서 쭉 해서 가장 맥시멈 4.2가 들어가도록까지 구간을 나눴더니 9개 칸이 나오는 거예요. 9개 칸. 그리고 이 중심값은 기둥의 중심값. 기둥 아래 경계치, 위에 경계치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다 100분의 3씩 더해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 중에서 마크를 해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게 26개죠. 요 사이에 4.075에서 4.105에 들어가는 게 4.09예요. 09. 그래서 지금 F는 뭐냐면 도수인데, 도출되는 숫자인데 여기 다 더하면 100개예요. 마크로 100개죠. 100개 있으니까 100개 나와야 되죠. U가 뭡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U는 뭐냐면 가평균이에요. 가평균.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산술평균, 최빈수, 그 다음에 이제 최빈수가 있으면 평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값, 크기 순서 나열해 가지고 좌우로 세워서 중앙에 딱 들어가는 걸 중앙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짝수일 때는 물론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앙값이 되지만, 그게 평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하게 되면 주로 산술평균에 우리가 익숙해 되겠죠. 그래서 이걸 26개 나온 걸 각 평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제로로 하고, 마이너스 중 한 칸에 마이너스 붙이고 5칸에 하고, 그리고 여기는 합계를 낼 의미가 없죠. 그래서 FE는 뭐냐면 F 곱하기 U예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면 2, 4,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F의 제곱은 뭐예요? U 곱하기 F예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 4, 8, 3, 1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하더니 시그마 FE는 18, 시그마 FE 자수는 29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거를 가지고 어때요? 요 공식에 넣으면 돼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런데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여기는 중앙값만 이렇게 표시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X0예요. X0. 이건 뭐냐면 가장 숫자가 많이 나온 곳의 중앙값. 아까 보셨죠? 그게 뭐냐면 4.09예요. 그 다음에 H 한 칸에 얼마 하기로 했지? 0.03. 다 더하면 100개. 시그마 F가 아까 F1을 다 더했더니 18 나왔죠. 이걸 그대로 계산하되,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X반은 XI보다 한 단위를 낮춘다 그랬어요. 이게 통계할 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환에 있는 거는 10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까지 나오고, 그러나 표준 편차 경우도 그대로 쓰면 돼요. H 0.03, 100, 298 전체가 나옵니다. 100분의 18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XI가 개개치를 XI라고 그러죠. XI가 어떤 측정 간격이 되든 간에 여기는 1000분의 1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만이 값의 문제가 조금 왜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2주째 과제가 뭐예요? 지금 히스토그램 도수표를 작성하고 이거를, 여기 규격이 여러분에는 나가 있어요. 6.3 플러스 마이너스 0.9죠. 6.3 플러스 마이너스 0.9로 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까지 요구했냐면 조금 전에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그러니까 도수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까지가 2주차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는데, 거의 지금 6명 말고는 제출 안 했어요. 6명도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첫째 칸이 얼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 칸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둥이 지금 10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한 거는 이거예요. 첫째 칸은 뭐예요? 최소치 마이너스 2분의 측정 간격 0.1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 최소치가 얼마였어요? 5.3 마이너스 2분의 0.1이죠. 그럼 뭐예요? 5.3 마이너스 0.05죠. 그럼 뭐예요? 5.25입니다. 5.25. 이게 5.25. 0. 좀 우리가 한 칸 얼마라고 그랬어요? 0.1로 하겠죠. 0.2. 쭉 이렇게 칸을 가서 얼마까지? 7.7이 들어갈 때까지 가는 게 기둥의 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4주째 과제는, 그러니까 3주째 과제는 아까 여러분에게 제시했고, 4주째 과제는 뭐냐면 CP와 K와 CPK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분석해 보시오.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4주차에 여러분에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뒤로 좀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CP의 경우는 양쪽 검정이에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0.9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K는 ET가 뭐예요? 토리언스, 공차예요. 그래서 공차를 반 나누어서 M이 뭐냐면 규격 중심이고 X만은 뭐예요? 시료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나 플러스가 나오나 이거는 절대값만 부호 관계없다 해가지고 K를 구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CP와 그래서 CPK는 1-K CP니까 M 리코로 X와, 다시 말하면 시료의 중심이 규격 중심에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CP가 CPK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쪽 검정을 써라. K는 ET분의, 그러니까 ET니까 얼마죠? 토리언스가 얼마예요? 플러스만 0.9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규격 중심 마이너스 시료 중심 절대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4주차의 과제는 여기까지 CPK, CPK를 구하고 분석하시오. 요거까지가 4주차의 우리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듣고 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저하고 전화 약속을 하세요. 카톡을 보내서.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 10분도 채 안 가요. 여러분이 이미 이제 무슨 말인지 최소 측정단위, 측정 간격이 무엇이구나. 제일 첫 번째를 정하고 난 다음에 뭐고, 시그마 F, 시그마 FU, 시그마 FU 자성, 그 다음에 X0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이미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막힌다 그러면 저하고 미리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셔서 저하고 전화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